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말로만 듣고 영상은 안 봤었는데 빠르게 보시죠. 시민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요. 정부에서는 생계비, 양육비,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합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해줬어야 됐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 사이가 예전에는 월급 1, 2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은 부자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월급으로 수십억을 받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벌어도 1억이고 뭐고 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사회 불평등이 심화가 돼서 이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차피 평생 일해서 1억밖에 못 벌 거 감옥 갈 각오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1억 훔쳐오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복지 정책이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에서 이런 방법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생각이 불편하신 분들을 사회에 어쨌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선생님은 사실 어렸을 적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외국 나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냥 그 맥도날드 직원 이런 분들이 딱 보면 저분들은 약간 그 내가 보기에는 나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이제 되게 또박또박 못하고 기계적으로 뭐 버튼만 누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의 일은 하도록 이제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제대로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자기의 가치를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해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금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교육시킨 걸 토대로 직접 일자리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아이들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즐겁습니다. 신혼의 사랑은 설렘으로 가득하고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이제는 행복과 영광 가득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건강한 운동으로 삶의 질을 올라가고 한부모 가정과 방문 가정 그리고 자연계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복지 정책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으로 가장 느낄 게 뭐냐? 무상급식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돈 안 내고 먹죠.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어땠는가 하면은 급식이 선생님이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고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다 보면 되게 서러운 게 선생님이 집에서 이렇게 반찬을 싸갔는데
옆에 보니까 막 갈비찜, 새우튀김, 뭐 선생님이 이제 밥에 계란 후라이, 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막 그렇게 고기 반찬 이런 걸 먹고 있으면은 내심 되게 부러웠어요. 부자인 애들 밑에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쫄고 약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겠죠. 급식이 되니까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은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가끔씩 이제 선생님이 너는 밥 먹지 마 딱 그러셔요. 왜 그런가 싶어 이렇게 보면은 너는 부모님이 급식비를 안 내셨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똑같이 공부받고 있는데 누구는 너는 급식비를 안 냈으니까 뭐 밥 먹는 데서 구박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가장 평등해야 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되는 학생 시절에 그런 차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학생들이면은 다 똑같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하면서 지금 이 정책이 시행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격차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들,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이제 뒷부분도 보시죠. 자, 경제에서 문제는 이제 실업자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회사가 이제 그 신규 고용하는 사람들 못 뽑겠죠. 왜냐하면 사람 한 명 뽑으면은 월급으로 줘야 되는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안 뽑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 시켜서 이 시기를 버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랑 회사 측이랑 갈등이 생길 거예요. 사람 더 뽑아주면 우린 쉽고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사람은 안 뽑고 우리한테 일을 더 시킨다. 사람 더 뽑아라 이 회사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명 더 뽑으면은 1년에 나가야 되는 돈이 3, 4천만 원, 몇 천만 원인데 그 돈까지는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겠죠. 이걸 이제 근로자와 회사 사람들이 싸운다라고 해서 노사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그다음 회사, 그래서 노사 갈등이라고 하고요.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은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걸 개선하려고 대화하고 정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노동자, 그 근로자, 그리고 회사 세 명이 모여서 매번 정책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회의하는 장면들 한번 보시죠. 사진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근로자 사람을 더 뽑아주든지 일을 더 시킬 거면 우리 월급을 높여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만큼인데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 돈을 월급을 조금 올리건 사람을 이제 한두 명 더 뽑는 선에서 그치건 이제 조정을 하자라고 이제 회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모든 거는 경제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해결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면은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괜찮은 그 근로자들이 필요한 회사들을 모아서 취업 박람회를 열어요. 그럼 회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회사는 이런 직원을 뽑으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회사들의 상황을 듣고 이제 채용을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일반인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국가에서 주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걸 통해서요. 자, 여기 나오는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노사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될 겁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세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을 일했을 때 최소 얼마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일을 시켜놓고 너는 일 잘 못했으니까 500원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 그럴 줄 알았으면은 500원밖에 못 받을 줄 알았으면 딴 데 가서 일했지 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1시간을 일하면은 최소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금액을 두고 회사랑 일하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랑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1시간을 일하면 이 정도는 줘라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8천 몇백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일하고 8천 얼마 받는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 대학교 시절,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으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 그때 3,000원 정도였어요. 1시간을 일하면은 이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세트 한 개 딱 먹는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8,000원까지 왔는데 맥도날드 가격이 더 올랐더라고요. 네, 다음 얘기 가시죠.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자, 요즘에 이제 생명이 늘어나고 있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60대 그러면 되게 나이 많으신 분, 70대 와 진짜 장수하셨다 이랬는데 요즘은 60대 하면 사실 그렇게 나이 드신 건 아니죠. 7, 80대 분들이 원체 많아지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수명이 늘어났다. 그 얘기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밥만 축내고 있다.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한 좋은 일자리들을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작은 사업들이 여러 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될 텐데 직장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년에 이제 몇백 명씩 이제 직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뭐 심장에 무리가 와서 돌아가신다거나 혹은 뭐 진짜 복잡한 기계를 만지다가 거기에 기계 들어가서 이제 손이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험한 곳에서 공사를 하다가 죽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해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노사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자,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문제 그러면은 환경오염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니까 당연히 환경이 오염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도 부족해져요. 사람들이 이제 석유, 석탄 다 갖다 쓰니까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낼 게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 자원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풍력 에너지, 그 마르지 않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전기를 이제 석유 같은 걸 쓰지 않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로 사용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덜 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포장 용기 같은 것들도 재활용하기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가 분해가 되지 않아서 자연오염을 너무 오랫동안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고 이제 바꾸기 위해서 노력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환경보호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에너지 절약운동은 이런 거 집에서 지켜주면 좋겠죠. 자, 섭씨 20도는 겨울에 섭씨 20도고요. 여름에는 24도가 적당하긴 합니다. 에어컨 집에서 와 20도 하라 그랬어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하루 2번은 전기를 아끼자. 오전이랑 오후에는 조금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안 쓰는 불은 끄고 그리고 안 보는 텔레비전은 그냥 꺼버리고 사람 없을 때는 에어컨도 꺼버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시키고 선풍기를 트는 정도로 그 열을 식히고 굳이 에어컨을 이용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이제 겨울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1도 올릴 때 4.7% 에너지가 환경이 나빠지고 전기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올리면은 이제 그 전력 사용량이 4.7%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26도로 해놓고 살자. 선생님 해보니까 26도도 좀 공간이 적당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좀 많다 그러면 24도까지는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대신 아끼면 좋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컨 필터
필터 청소 잘하면은 공기 순환이 좋아져가지고 전기가 더 덜 쓰인다고 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주말에 필터 청소라거나 그 주변 청소, 먼지가 안 날리도록 청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동차 내용 한번 보시죠. 전기자동차는 산소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 부담도 적어서 미래형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이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관련 정책이나 인프라도 확충되면서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값이 비교적 비싸다고 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더한 보조금이 2천만 원에 달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여기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갖춰 전기차 개발과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포항 지역의 급속 충전기 또한 현재 10기에서 올해 안에 15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다른 말로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문제점들 지금 2가지 더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안 돼, 이러지 마. 죄송해요. 금방 돌아갈게요. 네. 자,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고 근로자랑 경영자가 싸운다. 노사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노사라고 하는 건 노동자와 회사였어요. 자, 요렇게 둘이 싸우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 그 정부랑 이제 노사정 회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하는데 일단 뭐 일자리 확보, 일자리를 늘리고요. 그리고 비정규직과 최저시급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봤던 환경오염 문제. 환경오염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해결책은 에너지 절약이죠. 이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그 전기차 사면은 세금을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도와주게 되는 거죠. 전기차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여기서 지금 살펴봤던 이런 문제들, 뭐 구실공사 문제도 있었고, IMF 외환위기 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어요. 농촌 인구가 감소했고,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격차가 너무 커졌고, 그리고 노사, 회사랑 일하는 사람이랑 갈등이 있었고, 환경오염이 있었다. 자, 이런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든다면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122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표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리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했었을 때 선생님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려 놓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다음 시간에 복습해보시고 다음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화이팅! 그리고 마무리 문제는 뒤에 문제풀이로 넣어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오늘은 별로 안 길었다, 그치?